안녕하세요. 파리에 있는 르센크에 다녀왔습니다. 호텔 도착은 3분 30초고요. 음식만 보실 분은 5분 1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파리 포시ըն스 호텔 로비층에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랑도 가깝고 에펠탑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파리 포시ըն스 호텔은 숙박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냥 적당히 찾아보면 기본 룸이 1박에 400만 원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숙박은 못했고요. 그냥 밥 먹으러 간 김에 적당히 구경만 했습니다. 파리가 호텔 가격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렴한 호텔들도 있지만 호텔들 중에서 팰리스 등급이라고 가장 높은 호텔들은 그 가격대가 1박에 3,400만 원씩 합니다. 저번 영상에 올렸던 에피큐어가 있는 르브리스트로 호텔도 1박에 거의 2,500유로니까 350만 원 정도 했던 건데요. 거기도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국내 호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러네요. 퀄리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내는 상당히 비싸다 싶으면 100만 원대 정도 있는데 파리는 300만 원이 아니고 더 비싼 곳들도 많았어요. 파리가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호텔들이나 그 건물들이나 그렇게 다들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러 오는 사람들이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비싼 곳들도 비싼 곳들인데 전반적으로 호텔들 평균가가 좀 높은 도시였어요. 국내 포시언스는 가격은 그래 여기도 높은데 파리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좋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런 거고요. 제가 국내에서 호캉스 갈 때 요즘에 가격들이 참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요. 파리나 뉴욕이나 호텔들 찾아보고 있으면 국내는 이만하면 괜찮은 거다 싶고 그렇습니다. 물론 또 베트남이나 마카오로 가면은 반대의 느낌이 나긴 해요. 마카오나 베트남은 그 호텔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리조트가 발달해 있어서 느낌이 약간 다르지만 장점이 있고요. 호텔에서 하는 호캉스 좋아하시면 마카오도 상당히 괜찮은 옵션입니다. 저도 그래서 몇 번 갔다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안 간 지가 좀 됐네요. 홍콩도 가깝고 중식도 맛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점 3곳을 꼽으라면 무조건 들어가는 음식점도 마카오에 있어요. 제이드 드래곤이라고 중식당인데 여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르센크. 그래서 이번에 파리 미슐랭 3스타 중에 한 곳인 르센크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먹어봤었던 음식점들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곳입니다. 빠지는 부분이 거의 없고 음식의 식감이나 맛이나 분위기도 다 좋았어요.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시고요. 이래서 다이닝을 가는구나 싶고 그랬던 곳입니다. 단지 가격이 1인에 595유로라 밥값만 86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었었던 곳들 중에서는 밥값은 여기가 제일 비싼 곳이었어요. 이날 물이랑 커피랑 술까지 해서 제가 먹은 게 1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음료나 주류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었고요. 여기가 저한테 만족도의 절대치는 올해 제일 높았던 곳이었는데요. 이런 곳들이 보통 그렇듯이 만족도랑 가격이 정비례하게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위치가 되려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만 올해 제일 맛있게 먹었던 식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메인을 보면 한두 개는 더 나왔으면 좋겠고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음식점들처럼 팁을 그 단말기로 고르게 하진 않았어요. 파리에서 팁이 안 나왔다고 좋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다행이긴 했어요. 이번에 같이 여행 왔었던 일행은 다이닝을 여러 곳에 가는 걸 좀 힘들어해서 이날은 저 혼자 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유일하게 혼자 식사를 하게 된 곳이지만 제일 맛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한국에서는 저랑 같이 사는 양반이라 제가 취향을 대충 아는데요. 사람마다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는 아마 왔어도 별로 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식사 시간이 밤 9시부터 12시 반 정도까지였어요. 파리 미슐랭 음식점들이 식사 시간이 전반적으로 긴 편입니다. 밥 먹다가 스트레칭이 필요해서 화장실을 일부러 가야 하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음식이랑 음식 사이에 그 시간이 좀 남을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날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 여기는 그 무릎에 올리는 천이 그냥 새 걸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거 신경 쓰는 것들은 깔끔하게 접어서 다시 올려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치우고 새 걸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좋긴 했지만 이게 다 돈이구나 싶고 그랬습니다. 이제 포시ըն스 호텔 내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생활을 깔아뒀어요. 그림들이나 장식들도 그렇고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로비나 라운지 쪽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저는 처음 와서 길을 모르니까 물어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가 9시라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호텔 중간에 있는 정원도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가는 길에 있는 라운지. 음악 듣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르센크가 드레스 코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예약할 때 보면 복장 규정이 있어요. 반바지, 운동복, 샌들은 안 되고 남자는 자켓을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이닝들도 전반적으로 복장 규정이 없어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남자는 자켓이 의무 사항이네요. 보통 이렇게 자켓이 써 있는 경우에 안 입고 갔을 때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식당마다 다르니까 체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르센크에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라운지랑 이어지는 인테리어 같아요. 야자수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양쪽에 한 그릇씩 있습니다. 저는 이날 혼자 먹으러 왔어요. 혼자 먹는 것도 장단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심심하긴 하지만 가격은 절반이 되는 거죠. 제가 심심해 보였는지 제 옆에 테이블에 있는 남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었는데요.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서 말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거의 마지막 타임이라 사람들이 다 나가서 없는 내부 영상도 찍어봤어요. 기본 테이블 세팅, 그리고 처음에 샴페인 같은 걸 한잔 할 거냐고 직원분이 물어보십니다. 100% Chardonnay. It's a white off white. 저도 한 잔 마셨어요. 이거는 유료입니다. 설명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좋은데 가격은 보통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가격은 술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물도 유료. 750ml에 15유로라 22,000원 정도입니다. 아직 메뉴판은 안 나왔지만 이제 음식입니다. 술이랑 같이 먹으라고 나오나 봐요. 치즈로 만든 와플 모양 과자 같은 거예요. 상당히 바삭해서 술안주로 좋습니다. 이게 샴페인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고 이런 거는 맥주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메뉴판입니다. 단품 메뉴들도 있는데 가격을 보니 100유로 아래가 잘 없는 편이었어요. 저는 이날 코스 메뉴를 먹었습니다. 가격은 595유로니까 86만원 정도고요. 대신 여기는 단말기로 제가 팁을 고르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에 보면 팁 항목란이 있기는 했는데요. 잘 안 보여서 저도 여기는 팁 관련 그런 거는 없구나 하면서 사인을 했어요. 메뉴판 한 면은 르센크 스태프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자부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아뮤즈부시라고 메뉴판에 써있지 않은 한입거리들이 나왔어요.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칵테일 같은 느낌을 주는 타르트입니다. 위에 버블은 캄파리로 만든 버블, 왼쪽은 푸아그라랑 패셔너루츠 젤리랑 커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타르트 안에 연어를 넣고 위에 캐비어를 올려뒀어요. 캄파리로 만든 버블이 입안에서 터지는 느낌이 괜찮았어요. 조금 시트러스가 느껴지는 것도 잘 어울리고 식감이 평소에 잘 못 느껴봤던 식감이라 좋았습니다. 물론 식감만 그렇고 맛이 없으면 곤란하긴 한데 맛도 괜찮았어요. 푸아그라도 탁한 맛 없는 깔끔한 푸아그라고, 패셔너츠 젤리에 커피는 그 향만 살짝 나는데 둘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빵들입니다. 세 종류인데 저는 하나씩 받았어요. 빵 온도가 따뜻한 거랑 뜨거운 거 사이여서 좋았습니다. 버터 설명을 해주시길래 찍었어요. 이 버터가 소가 20마리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농장에서 만든 버터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써서 키운 소젖으로 만든 버터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와인 메뉴판입니다. 두꺼워 보이지만 페이지 자체가 좀 두껍습니다. 가격대는 전반적으로 좀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글래스 와인 메뉴판. 저는 맨 아래에 있는 5잔짜리 와인 페어링을 주문했습니다. 290유로니까 42만원 정도였어요. 이제 아까 있던 캐비어도 한 입 먹고 빵은 버터를 발라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 아뮤즈 부시입니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잘려져 있고 오이랑 샐러리랑 당근으로 만든 에멀전이랑 무스를 올렸어요. 첫 번째 페어링 와인, 식전주 같은 맛입니다. 이제 메뉴판에 있는 첫 번째 메뉴인 오리로 만든 푸아그라입니다. 바삭한 과자 같은 빵이랑 같이 위에 트러플을 썰어뒀어요. 그리고 소스는 콩테치즈 베이스입니다. 식감 있는 빵에 트러플이랑 같이 푸아그라를 발라서 먹는 맛이에요. 푸아그라는 개인적으로 여기처럼 풍미는 있으면서 탁한 맛이 덜 나는 걸 좋아합니다. 거위로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푸아그라가 거의 간으로 만들다가 요즘에는 가격이 안 맞아서 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아그라가 위쪽에 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 안쪽에는 좀 사이즈가 큰 게 들어있었어요. 비율 맞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칠맛이 상당히 좋았어요. 소스도 그렇고 푸아그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맛들이 다 강해서 약간 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같이 있는 과자 같은 빵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요. 술이랑 같이 먹기에는 이 정도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나온 빵에도 조금 발라 먹어봤어요. 다음 페어링은 화이트 와인, 그리고 땅콩 호박으로 만든 요끼입니다. 메뉴판에는 버터넛 스컷이라고 써있어요. 단호박이랑 느낌은 약간 비슷합니다. 여기도 블랙 트러플을 슬라이스해서 조금 놔뒀어요. 밤도 조금 있고 치즈 베이스 소스도 약간 들어갔습니다. 뿌려주는 소스는 루꼴라 소스예요. 요끼가 단맛이 살짝 나는데 이거는 맛보다는 식감이 좋았습니다. 좀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 겉면이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입에서 터지는 느낌이 살짝 익힌 노른자 막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정도까지 얇은 건 아니고 느낌만 비슷했어요. 치즈 소스 감칠맛도 좋았고 루꼴라 소스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먹으니까 밸런스가 잘 맞았습니다. 트러플도 과하지 않았고요. 양은 좀 적었어요. 하나씩 떠먹긴 했는데 이게 마음 같아서는 2-3개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 양이 적어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이거를 먹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좀 많이 깨끗해서 여기도 한 장 찍어봤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천이 다시 접혀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새 걸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페어링인 화이트 와인이고 음식은 피스타치오 소르베, 쉬어가는 클렌저라고 해야 되나요? 피스타치오로 만든 소르베 옆에 랍스터 비스큐 소스를 부었습니다. 랍스터 소스랑 소르베라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이 따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면 보통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맛이긴 한데 제 취향이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피스타치오가 단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은 들고요. 아이스크림에 음식을 곁들인다는 느낌이랑은 약간 달랐는데요. 이게 차갑다 보니까 아무래도 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어입니다. 훈제한 연어 위에 캐비어를 올려뒀어요. 캐비어는 오세트라 캐비어고 덮개가 같이 나왔습니다. 덮개를 올리는 순간 나는 향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버터밀크를 베이스로 만든 소스를 부었습니다. 캐비어가 다 흩어지네요. 일단 연어는 몇 개를 잘라두고, 연어
맛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연어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향 같은 것도 적고 살맛이 좋더라고요. 버터밀크 소스랑 연어만 있으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캐비어가 간을 담당하고 있어서 밸런스가 잘 맞았습니다. 굉장히 비싼 소금 포지션인 것 같아요. 연어 빼고 그냥 버터밀크에 캐비어만 떠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빵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네 번째 페어링 와인은 레디입니다. 그리고 이날 메인은 블랙 푸딩. 르센크에서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이렇게 덮개랑 같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아까 연어처럼 덮개를 올릴 때 향이 확 나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보고 있으면 테이블까지 안전하게 잘 왔구나 싶고 그렇습니다. 오는 동안 먼지를 안 탔겠네요. 블랙 푸딩은 돼지 피로 만든 순대 같은 애들이에요. 영국 요리라고 알고 있는데 돼지 피랑 그 지방이랑 오트밀 같은 걸 같이 넣어서 만드는 요리입니다. 상당히 국내 순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스는 패션후르츠 베이스에 커피를 섞었는데 살짝 나는 커피 향이 괜찮았어요. 맨 처음에 아뮤즈 부시에서 나왔던 조합이네요. 그리고 같이 나온 거는 스페인 쌀로 만든 볶음밥 같은 요리입니다. 피순대랑 볶음밥이니까 거의 한식이네요. 식감은 푸딩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맛이 진했습니다. 패션후르츠 커피 소스는 돼지의 그 비린 맛을 조금 잡으려고 같이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뭐 순대 잘 먹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비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았고요. 상당히 맛있는 순대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좀 다릅니다. 맛은 더 강한데 좀 더 다듬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식감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블랙 푸딩만 먹으면 그렇고 옆에 있는 스페인 쌀로 만든 볶음밥이랑 푸딩을 같이 먹으면 좀 더 찰순대에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거 맛있게 먹긴 했어요. 그런데 순대랑 좀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 가격에 순대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뉘앙스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지 맛만 놓고 보면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이기도 해요. 제가 흘린 빵가루들은 직원분이 한번 치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페어링 와인. 이 타이밍에 화장실을 한 번 더 다녀왔더니 또 새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디저트 계란 흰자랑 이스트를 사용했다고 하시던데 식감이 몽글몽글합니다. 옆에 붙어있는 거는 상당히 얇은 화이트 초콜릿이고 초콜릿 크런치 같은 거랑 금귤 위에 꽃 올린 거 그리고 치즈케이크 베이스에 크림브릴레처럼 윗부분에 설탕을 올리고 태운 게 한입거리들처럼 같이 나왔어요. 르센크가 디저트들 코스가 좀 긴 편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프리 디저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오고요. 이거 뒤로 자몽 디저트 나오고 아이스크림을 올린 무스 케이크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한입거리들을 골라서 먹고요. 마무리로 퀸 아망이라고 상당히 맛있는 빵이 나왔습니다. 디저트들이 거의 다 맛있어서 확실히 프랑스가 디저트가 강하구나 싶고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식사에서 디저트 포지션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는 디저트 와인 여섯 번째로 나온 건데 계산서에는 없었어요. 잘 마시고 있으니까 추가로 주셨나봐요. 이제 두 번째 디저트인 자몽입니다. 자몽으로 이거저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었던 디저트들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마다 물론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식감도 다양하고 향이나 뭐 맛도 그렇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맨 아래는 자몽을 절여둔 거, 중간에는 자몽이랑 자몽 소르베, 그리고 맨 위쪽은 식감용으로 캔디처럼 만들어뒀어요. 적당히 달면서 자몽이니까 쌉쌀한 맛도 있고 식감이나 온도도 다양하고 좋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봐도 다시 먹고 싶네요. 세 번째 디저트, 직원분이 마지막은 아니고 거의 마지막 디저트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So this one is almost the last dessert. Almost Yes. Chocolate crisp with 초콜릿 베이스인데 옆에 식감 있게 초콜릿 과자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헤이즐넛이 조금 있고 위스키 아이스크림이 올라갔습니다. 자몽으로 입가심 하고 나서 이제는 초콜릿 포지션인 것 같은데 위스키랑 초콜릿이랑은 잘 어울리긴 하죠. 개인적으로 차가운 디저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스크림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 마지막 메뉴판이 나옵니다. 커피랑 차랑 그리고 마지막 위스키 같은 술 같은 것들이에요. 국내에서 다이닝은 보통 커피 가격을 안 받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추가금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국내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먹을 때 보통은 그냥 깜깜이로 시키거든요. 일단 시키고 나서 나중에 계산서를 봐야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가격은 알 수 있게 메뉴판이 있긴 하네요. 알 수는 있지만 대신 가격은 평균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거의 제일 비쌌던 것 같은데 커피가 12유로 정도였으니까 17,000원 정도네요. 저는 아르마냑을 한 잔 주문했어요. 꼬냑이랑 비슷한 술입니다. 꼬냑은 꼬냑 지방에서 만드는 거고요. 아르마냑은 아르마냑 지방에서 만들어요. 지방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만드는 방식이나 디테일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마지막 한 잔으로 마시기 좋은 술이에요. 그리고 같이 주문한 17,000원짜리 에스프레소, 저는 설탕을 조금 넣어서 마셨어요. 커피에 설탕을 넣고 있으니까 디저트 카트가 도착했습니다. 초콜릿이랑 카라멜이랑 젤리 같은 애들인데 원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주십니다. 이때 배가 좀 많이 불렀는데요. 그래도 왔으니까 하나씩은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종류별로 하나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라멜 4종을 박스에 담아서 주시네요. 이거는 선물이라고 하셔서 가지고 가서 먹어도 되는 것 같아서 방에서 저를 기다리는 일행을
시간을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배부르기도 하고 다른 디저트들도 많으니까 굳이 지금 먹을 필요는 없긴 해요. 그리고 같이 나온 빵, 퀸 아망이라는 빵입니다. 이게 상당히 맛있었어요. 물론 이제 장르가 다른 빵들도 많으니까 이게 모든 빵 중에서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먹어봤었던 빵 중에서는 저는 이 빵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빵이에요. 파이지를 엄마손 파이처럼 겹겹이 쌓고요. 겉면에 설탕 같은 걸 발라서 구웠습니다. 그래서 캐러멜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바삭해요. 퀸 아망이라는 빵 자체는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반을 먹고 포장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포장했어요. 이거 기다리는 일행을 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서 보니 그냥 새 걸로 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같이 반반씩 또 먹었습니다. 디저트들도 상당히 좋았던 곳이에요. 제가 먹어봤던 다이닝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 디저트들을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받은 계산서인데 혼자 먹었더니 994유로라 145만 원 정도네요. 밥 먹을 때는 약간 심심했지만 계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혼자 먹는 것도 장점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르센크, 올해 먹었던 곳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메인 메뉴들도 좋았고 디저트는 다른 곳들이랑 차이가 좀 나게 제일 좋았고요. 단지 가격이 저래서 그렇지 상당히 기억에 남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인데 언제 다시 가게 되려나 싶긴 하네요. 일단 파리를 다시 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가서 여기는 또 안 가본 곳들이 많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을 생각해보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날의 분위기나 음식을 생각하면 또 다시 가보고 싶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